자, 오늘은 아파트에 대한 평형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 구마다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구마다 어떤 지역적인 색깔에 맞는 평형대가 있어요. 이런 평형대의 기준을 잡는 이유는 황금성 때문에 그렇죠. 구마다 어떤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거래량이 많다면 그만큼 황금성이 높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서 파악을 하면 좋은지, 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곳의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량을 확인했다면 이 거래량의 결과값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환하게 밝혀드릴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에 대한 평형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 구마다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구마다 어떤 지역적인 색깔에 맞는 평형대가 있어요. 이런 평형대의 기준을 잡는 이유는 황금성 때문에 그렇죠. 구마다 어떤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거래량이 많다면 그만큼 황금성이 높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서 파악을 하면 좋은지, 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포털 사이트에 치면은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부동산 거래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고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 현황에서 아래쪽으로 쭉 왼쪽으로 내려다보면 아파트 거래 현황이 있죠. 아파트에 대해서 보려고 한다면 아파트의 매매 거래 현황을 누른 다음에 월별 거래 규모별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평형대에 맞는 어떤 사이트를 조사할 때는 10년 단위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0년 단위로 분석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지금 현 시점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약 2012년 정도 되겠네요. 그럼 2012년도를 누르고 뭐 한 12월 볼까요? 5월 달로 볼까요? 5월 정도에 2022년 10년 정도 되네요. 이렇게 10년 정도를 보고 또 그 다음에 뭐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서울 상세 지역을 눌러서 서울을 누르고 확인을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서울에 뭐 종로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숫자에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로 보는 것들을 좋아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정리했는데, 일단 보기 좋게 이 화면이 좀 그러니까 엑셀로 다운 받으세요. 이렇게 엑셀 다운 받으면 화면이 나옵니다. 엑셀로 다운 받으면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나오면 다운 한번 받아서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지역마다 어떤 평형대가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지 조사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역시도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즐겨 찾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다 부동산 지인이라고 치면 이렇게 부동산 지인이 나와요. 이렇게 부동산 지인에서 지인 빅데이터를 누르고요. 거래량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거래가 어떤 평형대가 잘 거래가 되는지 이거를 보는 거니까 거래량을 누르겠죠. 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서울에 구 단위로 보통 보거든요. 서울시의 뭐 강동구라고 치자고요. 강동구의 면적별, 연차별 이렇게 눌러서 연차가 또 오래됐던 기간을 한번 보는 거죠. 10년 단위 본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쭉 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 쭉 나와 있어요. 저희는 10년 단위니까 2012년도부터 쭉 해서 몇 평형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차별 보고 면적별도 이렇게 눌러서 좀 보는 거죠. 면적별로 2009년도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면이 작으니까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 정도 평형대가, 소형 평형대가 또 대형 평형대가 이 구는 거래가 잘 되네. 그럼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20평대 정도를 나는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20평대가 거래가 활발한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많이 보는 게 국토부에 있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인데요. 이곳에서는 실제 거래됐던 것들을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가 몇 평형이 몇 층이 언제 거래를 얼마에 했는지까지 나옵니다. 이건 비단 뭐 앞서 얘기했던 곳들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들도 가능하니까요. 단독 다가구라든가 이렇게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나와 있죠. 오늘 아파트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니까 실거래가 자료 제공 이거를 누르고요. 여기서 이건 1년 단위 빼기 조사가 안 돼요. 22년이니까 21년도 거를 한번 볼까요? 6월 1일부터 2022년 6월 1년밖에 안 되니까요. 6월 2022년 5월 30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월 31일 해서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서울시 강동구 해볼까요? 강동구 전체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면 여기에 뭐 7하고 나와요. 이제
이거를 치게 되면 그 해당 구에 거래됐던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이트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구체적으로 지역이 선택이 됐다. 뭐 강동구에는 20평대가 굉장히 거래가 잘 되더라 하면 그 강동구 내에서도 아파트를 사고 싶거나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겠죠. 이 평형대의 이 아파트의 어떤 거래를 볼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에 있는 뭐 강일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실거래가가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지역이 선택되고 구가 선택되면 어느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실거래가에서 다운받아서 보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층이 어느 날짜에 얼마에 거래됐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세 곳의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량을 확인했다면 이 거래량의 결과값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현재 가치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구간은 3개의 구간으로 나눠요. 10년 단위라고 아까 얘기했죠. 과거 10년 전부터 4년 전까지의 구간을 하나의 구간으로 보고요. 또 과거 4년 전부터 최근 3개월 전까지를 하나의 구간, 또 최근 3개월간의 어쨌든 거래의 흐름, 거래량에 대해서 또 하나의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판단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평형 판단의 기준입니다. 일단은 24평형 전후, 24평형 밑으로는 소형 아파트로, 34평 전후는 중형으로, 44평형 전후는 대형 아파트로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눈 이유는 우리가 소형이 거래가 잘 되는지 중형이 잘 되는지 대형이 잘 되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한 거겠죠. 그런데 10년간의 어떤 거래량을 봤을 때 과거 10년 전부터 6년 전까지의 거래량이 있고 과거 4년 전부터 최근 3개월까지의 거래량이 있다면 기준점은 최근 4년간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과거 너무 오래된 것들은 그냥 그때의 어떤 거래 흐름이었지 시간이 10년만 돼도 벌써 뭐 강산이 변한다 이런, 지금은 제 생각에는 4년만 돼도 워낙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지역이 개발을 하기도 하고 교통이 개선되기도 하고 뭐 천지개벽을 하는 지역들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 10년 중에 4년으로 나누는 거고 과거의 10년 전부터 4년 전까지와 4년 전부터 현재 3개월 전까지의 구간을 비교했을 때 과거 4년부터 3개월 사이에 구간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아파트에 대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떤 소형의 거래에 잘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그냥 특정 지역을 했는데 뭐 노원구가 뭐 20평대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랑 일반 아파트는 좀 다르니까 그냥 표본으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해당 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소형이고요. 빨간색이 중형이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대형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높게 있는 게 소형이죠. 소형 같은 경우가 높네요. 이런 지역은 소형 평형이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소형 평형이 환금성이 높다. 지역 색깔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지역을 봤더니 어떤 지역은 지금 빨간색이 중형이니까 중형 평형이 거래가 또 활발하게 되네요. 지역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중형 평형이 환금성이 높다, 지역 색깔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대형이에요. 강남 쪽이 대형이 좀 더 많겠죠. 샘플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좀 더 거래량이 높죠. 이런 지역들은 선호도가 대형이 평형이 높으니까 이곳에 단기적으로 어떤 매각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거주하다가 하려고 한다면 대형 평형이 거래가 잘 되니까 대형 평형을 사는 게 좋겠구나,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갑자기 3개월 동안 거래량이 활발하게 거래량이 많이 된 그 평형이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활발하게 된 것들이 단기적으로 그 전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이 특정 평형이 잘 된다고 해서 단기적인 3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주로 앞으로도 거래가 활발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과거 4년 전부터 최근 3개월까지의 거래량이 좋았던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일시적인 현상에 거래량이 활발했던 거는 그게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4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소형이 인기가 있었는데 거래가 잘 됐는데 갑자기 중형이 3개월 동안 많이 됐다고 하면 이건 이 지역의 색깔에 맞는 건 소형이지 중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거래량이 많이 됐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형의 지역적 색깔이 맞는데 3개월 동안 중형이 맞았다.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매수인 입장과 매도인 입장은 전혀 또 달라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런 일시적인 거래량이 활발하게 된 한 2개월, 3개월 이내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몇몇 분들은 이게 거래가 잘 되니까 이게 인기 있겠네 라고 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매도 타이밍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래량이 활발하게 돈 한 3개월 이내에 매각을 하시면 좀 더 가격을 많이 받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형 거래량이 활발한 건 소형을 선호한다는 거죠. 또 중형 거래량이 많다는 건 중형을 선호하는 거고, 또 대형 평형이 거래가 많다는 건 대형이 그 지역의 색깔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3개월간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활발하게 된 건 과거 4년 동안의 거래량이 활발했던 평형이 중요하지 일시적인 3개월 동안의 거래량이 많은 평형대가 중요하진 않다, 이 얘기를 드렸죠. 그럼 정리를 한번 최종적으로 해볼게요. 10년이라는 기준이 있고 10년 전부터 과거 4년 전까지의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거래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4년 전까지의 거래의 흐름이 좋았던 평형대가 오히려 앞으로 단기에 매각했을 때 황금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이 선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그 지역에 맞는 나에게 가장 자금에 맞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 아파트는 앞서 얘기했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엑셀로 다운받아서 그 해당 아파트에 대한 거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힘들 거예요. 10년을 보려면 10번을 클릭해야 됩니다. 아까 1년 정도 기간만 계속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수고는 해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는요, 살 때부터 잘 팔릴 수 있는, 또 잘 안 팔릴 수 있는 부동산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에 맞는 평형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역에 맞는 평형대, 그리고 해당 아파트가 잘 거래되는 평형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랬을 때 비로소 단기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할 때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화하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